안 바뀌었구나. 네네. 특히 이제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아까 이제 경제 잘 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네. 그런 인식과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뉴라이트 뭔지 모릅니다. 네네네.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근데 저거 어저께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예.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못 들은 걸로 역사 하겠다. 공부 안 하신 거냐? 예. 나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종찬 광복회장은 아시다시피 자제분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여서 맞아요. 예. 어릴 때도 이종찬 회장 댁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드나들었다고 하고 아버지 했던 건 아닙니까? 아, 이번 대선 출마하면서 아버님 저 좀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런 분조차도 그럴 정도니까요. 이거는 이제 역사 인식에 정말 심각한 그런 역사관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예.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 나온 길에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광복을 얻은 게 아니지 않냐. 네? 일제가 그러니까 일제가 미국하고 전쟁에서 패망해서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네. 뉴라이트를 넘어서서 이거는 일본이나 친일 분자들이 하던 말이거든요. 야, 당신들 미국 때문에 세계 전쟁에서 일본이 져가지고 당신이 독립하게 된 거지 무슨 독립운동을 통해서 당신이 독자적으로 무슨 독립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당신들 무슨 반일 이게 일본이 뭐 당신들한테 나쁜 짓 했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 논리의 핵심이 그렇죠.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에 의해서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 정말 이거는 우리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독립운동을 했던 그 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에 헌신해서 몸을 바치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우리 선열들의 피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역사관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정기국회 때 특히 저희들이 외통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고요. 민주당 전체가 이거는 반드시 역사 투쟁이라고 하는 싸움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도 참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분이 있었습니다. 그 어제 의총장에서 대통령 저 회견 내용을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야 이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보신 거예요? 어제는 뭐 이제 그 보고 나서 모인 거니까요. 다들 모여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도 기가 차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말을 잘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가 막혀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병원 좀 가보세요.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의료 체계가 다 가동되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도하 모든 신문들이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병원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병원 좀 가보세요. 정말로. 응급실에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요 대학병원들이 응급실을 폐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력이 없답니다. 응급실이 폐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추석 걱정. 좀 이제 그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운 용산에 있는 어디 병원에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 의사들 좀 만나셔가지고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지 환자 만나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구구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입 아프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뭐 22번 돌아다녔다고 찢어졌는데 단순하게 그 찢어진 상처 때문에 20군데를 넘는 병원을 돌아다녔다라고 한 거예요. 그 김종인 대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걱정은 지금도 이렇게 의료 대란에 가까운 일이 생기고 있는데 진짜 대통령이 이걸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왜 도대체 의료 대란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없는 말을 지어내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그게 오히려 더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막 지금 그 위기설 계속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비상 진료 체계에 대해서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 답변이 어땠냐면 그 위기설이라는 것은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의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거에 찬성하는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에는 자기가 쓰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지 다른 국민들은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네네. 이건 꼭 자기가 이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밀고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의료계라는 게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또 이 의료에는 대형 병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개업이들도 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환자들 그 가족들도 있는 것이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정말 오늘 내일 언제 빨리 수술을 해서 제 생명을 건질 수 있겠느냐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많은 국민들이 계신데 결국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를 반대하는 의사들만 눈에 거슬린다라고 하는 표현만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네. 전형적으로 정말 이 국민들을 이 중심에 놓고 대통령의 직무를 하시는 게 아니구나.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언론도 자기 반대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그냥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어제 MBC는 처음에 생중계를 못했습니다. 생중계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풀단에서 빠지게 되면서 네. 못했는데 그걸 MBC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여러 노력을 통해서 좀 별도 생중계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던 모양인데. 맞아요. 예. 아니 하나라도 더 생중계를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정 브리핑. 그 도대체 그 홍보수석실은 뭐 하는 홍보수석실인지 모르겠습니다. MBC 같이 유력한 매체에서 생중계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홍보수석실의 기능인지 참 아이러니했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 대통령의 인식 가운데 국민의 인식과 부합하거나 일치하는 대목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독불 장군 시기에 정말 이런 걸 독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평가에 안중이 없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성적 지표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네. 내가 하고 있는 거 이외에 나를 반대하는 쪽은 다 나쁜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를 반대하는 자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그런 언론들은 취재도 못하게 하고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외국에서 우리가 볼 때 많이 네, 맞습니다. 외신에서나 보는 그러니까요. 뉴스일 수 있는데 참 한심한 상황인데요. 사실 의원님 대학 시절엔 그런 정부에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전두환 그러니까요. 씨였잖아요. 예. 전두환 씨 태도가 딱 그랬거든요. 예. 말 안 들으면 빨개. 정경들 예. 투입해서 진압해. 예. 그리고 안 되면 잡아가. 또 안 되면 이제 언론 탓을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보도 지침 발표하고 네. 말 안 들으면 언론사도 강탈하고. 예. 이거 이거 큰일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나도 검사 시절에 멀리 출장 갔었다. 자택 가서 조사했었다. 그리고 경찰에서 사실상 그 문제 없다고 한 거 아니냐. 그거 보고 국민이 이의를 달 만한 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 장소가 없다. 용산에 좁아가지고 청와대만 하더라도 장소가 좀 있는데 용산은 좁아가지고 도대체가 장소가 없어서 제2부속실 설치가 어렵다. 그리고 특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면 그거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대통령 인식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불편한 일은 싫다. 그래서 본인이
자랑하고 싶고 내가 지시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지만 네. 나와 내 가족 관련해서 불편한 일은 어떤 것도 네. 하지 마라. 결과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사실 장소가 없다는 게 일단 어떻게 그게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니, 최근에 사우나실도 만들고 뭐 드레스룸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전체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대통령실 근무한 걸로 보면 비서관실을 통합시키거나 또 이 합치거나 혹은 아니면 공간 조정하는 건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 하시면은 예. 참모들이 그거는 뭐 하루 만에 해내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공간이 없다고 하시는 거는 뜻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하기 싫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죠. 네. 뒤에 부속실 설치한다고 말만 해놓고 네. 그 딱 곤란한 시점이 지나가니까 이제 와서는 아이고 공간이 없습니다. 그 특별감찰관도 뭐 국회에서 해주실 그 똑같은 예전에 하던 말을 반복하시는 건데 네. 결국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하시는 건데 이거 참 네. 대통령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별로 문제 삼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 경찰 조사. 아니 뭐 총선 때 한번 그렇게 외압의 저 필요가 비난하셨으면 됐지 뭐. 그 끝난 상황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더 이상 뭐 그 국민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네. 넘어갑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으로 들렸어요. 근데 본인이 검사하셨잖아요. 네.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고요. 네. 국민의 이 법감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50년 아니라 100년 전의 일도 밝혀야 될 건 밝혀야 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 인식과 법감정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일합방 시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다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이제 인식이 달라가지고 국민들께서 이건 좀 확인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일은 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의 일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국민들의 네. 당연한 상식입니다. 근데 지난번 총선 때 내가 한번 뭐 국민들한테 제 비난받고 총선 결과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더 뭐 더 이야기합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오히려 국민들의 부해를 키우는 일이고 더 국민들이 꼭 밝혀야 되겠구나. 저건 뭔가 정말로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저렇게 모르쇠 덮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조차도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9월 1일 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제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3자 특검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통령께서 더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저렇게 논의하지 마. 연막?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특히 예. 이제 지침을 주는 겁니까?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한테.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예. 친윤 의원들한테 예. 여야 대표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그런 논의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거 궁금해 안 하니까 마거. 뭐 그런 이야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예. 이 지침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닌가. 지침이다. 그래서 정기국회 앞두고 최혜병 특검법 논의하지 마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들렸는데 그거는 본인이 검사하셨으니까 이게 사실 범죄 혐의를 덮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가 있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고 그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공적 기구나 국가기관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그게 가중 처벌이 된다는 점, 훨씬 더 그게 큰 범죄라는 점. 특히 권력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권력 작용을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으로
건진다는 거. 네네. 예, 그런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 네, 어제 그 기자회견 가운데 뭐 여러 뭐 정치 분야, 외교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쭉 정리를 했는데 전 사실 제일 기가 막힌 부분이 역사관이었습니다. 그 1905년 을사늑약부터 해서 1910년 경술구치, 한일병탄 그 정말 피눈물 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독립 의병을 조직해서 나라를 주권을 되찾고자 만주벌판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자고 했던 그 선열들의 노력을 이거 대통령이 혹시 친일파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왜냐면 기시다는 또 환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시다는 왜 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8.15 독트린을 발표한 이후로 네. 이제 이 역사관과 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모르쇠. 네.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친일파라고 하는 비판을 피해가는 네. 핵심 키워드가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네. 모르쇠로 예. 나가는 뻔뻔한 태도였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환영하면서도 야당은 안 맞나요? 예, 야당은 안 만난다. 네. 이제 그런 네. 두 가지 말로 이제 요약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친일 이 역사관을 가장 드러내는 인사가 김형석 그렇습니다. 독립관장의 임명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논란을 잠재우려면 김형석 관장을 해임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께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말씀 정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제 우리 외통위에서 국정감사 준비하는 논의를 하면서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도광산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친일로 경도되어 있는 인사 문제 네. 그리고 일본과의 이제 이 군사적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한반도에 일본 군대가 진주할 수 있지 않느냐는 네. 이제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는 그런 예. 이제 위험한 한일 동맹에 가까운 네네. 그런 이제 이 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지할 거냐라고 네. 하는데 어제 깊이 있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뭐로 부를 수 있지만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네. 그걸 또 거꾸로 따지면 해방 80주년 네. 을사늑약 120주년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네.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게 중첩되어 있는 네, 네. 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부산에서 관함식을 맞습니다. 해군이 주최를 하게 되는데 예. 거기에 우길기를 예. 달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 일제 잔재를 인정하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듯한 이 정부의 태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국방부에서는 공식 부인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사실은 네. 국민적으로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네. 앞으로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네. 예, 해결해 나가야 될 지점으로 그렇게 어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은 일본하고 사실상 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을 해서 동해에 있는 독도를 이른바 공동 관리, 공동수역 관리 뭐 이런 방식으로까지 나아가면서 독도를 사실상 분쟁 지역화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독도 문제, 영유권 문제는 네. 그동안 오래된 사실 논쟁거리라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일본이 하도 택도 없는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면으로 국제사회에 그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뭐 이제 불편한 네네. 문제로 사실상 실효적인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독도 영유권을 사실상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그런 이제 이 주장을 담은 국정교과서나 이제 각종의 주장들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네. 사실 지경으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한일 합방이라고 표현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독자들이 한일 합방 아니고 한일 병탄. 병탄이죠. 예. 예, 근데 예. 잠깐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께서 사과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박하사탕님이 하여간 제가 못 봤습니다. 하여간 뭐 말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요, 의원님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자들이 제가 수면 시간이 부족해졌어요. 눈만 감으면 일이 생겨가지고 눈을 감을수록 계속 뉴스를 팔로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은 어지러워서 네. 뉴스를 잘 안 보게 예. 될 정도예요. 와.